송국근의 훈수입니다. 보통 대통령들이 해외 순방을 갔다가 돌아올 때 되면은 벌써 뭐 귀국행 비행기에 탈 때부터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다고 그럽니다. 왜 그러냐면은 한국에 돌아가면은 또 현실 국내 정치 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.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밤에 돌아왔습니다. 아마 비행기 안에서부터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싶네요. 뭐냐면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,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25억 원짜리 상가를 샀다가 35억의 그 가치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는 야 그 정도 해서 살 사람 좀 소개해다오, 내가 한턱 쏘겠다 이런 말까지 했죠. 그 35억 지금 이미선 후보자 부부가 35억 원대 주식 보유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뭐 주식이 많고 돈이 많은 게 험은 아니죠. 뭐 오히려 부러운 일입니다. 그런데 그렇죠. 그러니까는 이미선 후보자의 배우자죠. 오충진 변호사가 내 연봉이 5억 3천만 원인데 15년 동안 소득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를 했다. 그것이 뭐가 잘못됐냐? 뭐 잘못된 거 아닙니다. 잘못된 거 아닌데 다만 북한의 이해 충돌 문제, 또 내부 정보 활용 의혹,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. 이미선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자신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 그 회사와 관련된 사건을 맡았습니다. 보통 그런 때는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이 나와 연관된 일이다. 그러면 본인이 재판을 안 맡아요. 이렇게 배당이 됐어도.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아는 그 사람이, 내 친구가 관련된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하다 보니까는 나에게 왔다, 판사에게 왔다. 그러면 기피하면 됩니다. 근데 기피 신청을 하지 않고 그 사건을 판결을 했고, 또 그 사건 판결 후에는 추가로 또 주식을 구입을 했다. 이런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동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, 그렇다면은 이미선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시킬까? 이 부분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얼마 전에 바로 장관 후보자 7명 중에서 2명이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를 했고, 또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임명을 2명을 강행을 했죠.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또 이것은 인사청문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범여당이라고 하는 뭐 평민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범여당으로 느껴버렸습니다. 정의당 같은 경우도 이미선 후보자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죠.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의당 데스노트라는 게 있죠. 정의당이 반대를 하면은 아무리 청와대에서 임명을 강행하려고 하다가도 정의당이 이 사람을 하자가 있다고 반대하면 그 사람은 낙마가 됐어요.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게 있었는데, 이 정의당은 이미선 후보자도 일단 데스노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.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제가 하나 좀 장담을 하면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. 장담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선 후보자를 절대 낙마시키지 않는다. 근데 귀국했으니까는 곧 어떤 조치가 나올 텐데요. 제가 왜 그렇게 나름대로 장담을 하냐면은, 현재 야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욱 인사수석 퇴진을 요구하고 있죠. 그렇지만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퇴진할 이유가 없다,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.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인사검증 부실 이 논란이 있었지만 계속 또 다른 논란도 있었죠. SNS 활동이나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이 안 나오는 문제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은 조국 수석을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, 제가 볼 때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장관 인사 참사, 거기에 이어서 이미선 후보자가 낙마를 하게 되면은,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또 낙마를 하게 되면은, 그것은 더 이상 조국 수석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. 인사검증이 잘못됐다는 게 장관에 이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해버렸기 때문에, 그래서 결국은 조국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미선 후보자를 낙마를 시키지 않을 것이다. 이게 제 전망인데요. 자, 왜 그러냐면은 조국 수석이 나가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
상당히 중요한 국정과제에 차질이 생깁니다. 사법개혁이죠.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공직자 비리 수사처,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, 이런 사법개혁이 지금 추진 중입니다. 보통 그 민정수석이라고 그러면은 그동안은 역할은 한쪽이었죠. 이런 인사검증 같은 것을 포함을 해서 공직기강을 다스리고 또 뭐 실질적으로 검찰이나 경찰, 또 사법부 이렇게 서로 국정을 공유를 하면서 일종의 그 총괄을 하는 그런 역할이 민정수석실인데,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그 역할 외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. 사법개혁입니다. 사법개혁이고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수석을 사법개혁의 최고 책임자라고 봅니다.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야당 대표 시절에 사법개혁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고, 그 토론회에 이 조국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, 조국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었습니다.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다가 이런 사법개혁 같은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한 5년 정도 계속 하면서, 5년 임기,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내내 같이 하면서 여기에 매진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. 그러면서 사회를 보던 조국 교수를 쳐다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지금 사회자 같은 분이 하면은 잘할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이후에 조국 교수가 법무부 장관은 되지 않았지만 민정수석에 그 발탁이 되면서 사법개혁을 주도를 해왔죠. 주도를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내에, 제 생각에는 5년 내내 민정수석 자리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 박미선 후보자를 이미선 후보자를 낙마를 시킨다면은 상당히 여러 국민 분위기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워지죠. 그렇기 때문에 이미선 후보자를 강행하는 데 대한 비판을 감수를 하면서 조국 수석은 지킬 것이다. 그것이 제 판단인데요.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볼 수가 있죠. 차라리 이 인사검증, 계속 실패라는 지적을 받은 인사검증을 다른 기관에 맡기든지, 아니면은 조국 수석을 차라리 법무장관, 지금이라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든지, 어떤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이 우라통, 이 환원 삭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송구권의 혼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이미선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, 그것은 조국 지키기다. 그렇게 정리해 봤습니다.